지난 영상에서 삼국지의 총사령관급 지휘관 10명의 랭킹을 선정했는데요. 이번엔 전군을 통솔한 총사령관이 아니었던, 즉 1군의 지휘만 맡았던 비총사령관들의 랭킹을 선정해보겠습니다. 또한 총사령관일 땐 무능했으나 비총사령관일 땐 유능했던 인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위는 촉한 중반기 에이스 왕평입니다. 장압에게 2번이나 승리하여 장압의 천적이나 다름없었던 장수였으며 말년에는 촉의 몇 안 되는 수성신화인 흥세전투를 대승으로 장식해 촉의 수명을 20년 연장시켰다는 찬사까지 받았던 촉한 최강의 방패라 할 만합니다. 왕평은 비록 문맹이었음에도 다른 장수들보다 뛰어난 판단력과 실전 감각으로 항상 중요한 상황에서 영양가 있는 전공들을 세웠고 위원이 반동을 일으켰을 땐 말 몇 마디로 위원의 군대를 해산시키는 포스를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왕평은 전술적 능력만큼은 명장이라 부를만하지만 따로 전략적인 성과를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장들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의 클래스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속의 자폭쇼를 수습한 것이나 흥세에서 조상을 틀어막은 전공 모두 기존의 지침을 준수한 결과였죠. 9위는 대촉전선의 상징 장압입니다. 장압은 삼국지의 모든 장수들 중 가히 최고를 논할 만한 전략적 식견과 판단력을 가진 지장이자 명장으로 커리어 초반에도 다양한 전장에서 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후연과 함께 조조의 국정마초를 재기불능으로 만들었던 관중평정 당시의 활약이 특히나 뛰어났죠. 커리어 전성기인 대촉전선의 사령관이 되었을 땐 유비와 제갈량을 상대로 수싸움에서 우위를 점했고 한중공방전에서는 기습을 가하던 유비에게 패배를 선사하기도 했으며 제갈량의 1차 북벌 때는 무너지던 촉군에게 결정타를 날려 사실상 판을 뒤집어버리는 등 자신이 왜 오자양장으로 묶였는지를 증명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장압은 전략에 비해 전술적 능력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요. 장비에게 먼지나게 털린 건 유명하고 왕평에게도 2번을 패해 체면을 구겼으며 최후엔 제갈량의 복병에 걸려 전사하고 말았죠. 네임드들과의 상대 전적은 의외로 이름값에 걸맞지 않습니다. 8위는 손호의 자존심이자 최고의 폭딜러 감령입니다. 관우도 겁먹게 만들 정도의 포스와 100명으로 적진을 유린하는 일신의 무용, 앞장서서 성벽을 타 성을 함락시키는 패기는 그야말로 일군을 지휘하는 맹장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령의 위용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손권은 자신의 최대 트라우마 대상이었던 장녀에 비견했을 정도였죠. 그렇다고 감령이 무력과 전술에만 뛰어났던 장수는 아니었고 전략적 식견이나 판단력 역시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권에게 파초까지 진군의 남중국을 평정하여 조조와 대륙을 양분하자는 천하의 분지계를 설파하기도 했고 이경대치 땐 자신의 방울소리만 들어도 관우가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할 것임을 예측하기도 했죠. 하지만 감령에게도 아쉬운 점을 뽑아보자면 역시나 합비의 패배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위군은 장녀 하나였고 오군은 감령, 여몽, 능통, 장음, 서성, 송겸 등 내로라 하는 베테랑들이 전부 모여 있었는데 이걸 못 막아내고 장녀 한 명에게 싸잡혀서 모조리 박살났으니 여기서 체면을 좀 구겼죠. 7위는 만인지적 장비입니다. 장비는 초창기부터 천하의 수많은 명사들에게 관우와 더불어 독보적인 최강의 무장으로 여겨졌으며 실적이 없어 거품 논란이 있는 관우와 달리 확실한 성과들을 기록하며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했죠. 입촉 때 형주에서부터 낙성까지 다이렉트로 돌파했던 기동전, 한중 때 탕거에서 장압을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린 장기전 등 여러 방식의 전쟁 수행 능력을 선보이며 유비의 전성기를 빛낸 주역 중 한 명입니다. 항우라는 전설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인 만인지적이라는 찬사를 허명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결국은 지나치게 냉혹한 성정으로 부하 관리를 못해서 암살당했으니 야전에서 적군과 직접적으로 맞붙는 무장으로서는 매우 뛰어났지만 전술, 전략, 군정, 보급, 첩보 외에도 인사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령관으로서는 낙제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6위는 공손찬 담당 일진 구기입니다. 구기는 개교전투에서 창병방진 전술로 공손찬이 그토록 자랑하는 백마의 종을 완벽하게 박살내고 추격하여 후발대까지 격파한 뒤 공손찬 본진의 대장기까지 노획하며 당시로서는 가히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로도 수년간 대공손찬전에서 맹활약했고 유화, 선후보 등과 연계하여 공손찬을 또다시 대파한 뒤 이만의 수급을 취하는 등 사실상 공손찬의 몰락의 결정타를 날린 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소의 하북평정을 이끌어낸 1등 공신이라고 할 만하죠. 하지만 그렇게 불리한 상황까지 몰린 공손찬에게 역격을 받아 치중을 모조리 잃어버리는 등 참패를 당한 탓에 커리어가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5위는 조이 최강의 인간병기 장료입니다. 일군을 통솔하는 지휘관으로서 장료보다 짜릿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장수는 없습니다. 일개 무장이 군주가 겁을 집어먹게 만들고 국가 단위의 공포를 유발시킨 사례는 관우와 장료 둘뿐입니다. 하지만 수재의 영향으로 상당한 행운을 받던 관우와 달리 장료는 혼자만의 폭발력을 토대로 손호의 초호화 공격진이 모조리 투입된 10만 대군을 2연속으로 갈아버리며 판타지 같은 무용담을 남겼죠. 거기다 이때 병력 규모가 800명 대 10만 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력비를 보여주기에 더욱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장료에게도 굳이 아쉬운 점을 찾는다면 조조에게 항복하기 이전의 생애에서는 별다른 활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조에게 항복한 것이 장료의 인생을 바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4위는 무패장군으로 유명한 서왕입니다. 서왕의 최대 강점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통찰할 수 있는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침착한 판단력을 토대로 서왕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고 상황이 안 좋을 땐 섣불리 움직이지 않으며 패하지 않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어떻게 해야 골을 넣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결정력과 위치 선정이 독보적으로 뛰어났던 포처 스타일 스트라이커들과 유사해 보입니다. 이런 판단력 덕에 서왕은 조조 말년의 최대 위기였던 번성 공방전의 전세를 뒤집어 조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승리 중 하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왕은 단독으로 패전이 없는 것뿐이지 전역 단위로는 패전이 있습니다. 당장 한중 공방전부터 그렇죠. 그래서 무패라는 표현에 다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3위는 인중여포입니다. 사실 이번 랭킹은 총사령관이 아니라 일반 사령관으로만 한정해서 매기는 순위이기 때문에 군주급, 도도급 인물들은 모두 총사령관 랭킹으로 치워놨었죠. 때문에 여포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총사령관일 때의 여포는 그야말로 무지렁이 똥별이었지만 일군을 지휘하는 야전사령관일 때의 여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강의 파이터였습니다. 일신의 용맹으로 수만의 장현을 갈아버리고 당대 군제 최강자 조조를 야전과 공성전에서 연거푸 박살냈으며 유비가 백중세였던 원수를 한 번에 대파하는 등 순수하게 군제와 지휘력 그 자체로만 치면 당대 최상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손견에게 영혼까지 털리며 공포에 질려 도망친 기록이 너무 병신 같아서 좀 그렇긴 하죠. 2위는 산을 넘어 촉한을 멸망시킨 미니 한니발 등해입니다. 진서 손초전에 따르면 마막이 지키던 강요관에서 작은 전투가 일어났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마막은 작게나마 응전을 했다는 뜻이라 이렇게 되면 정말로 등해는 불가능한 방법을 가능하게 만들고 자기 힘만으로 일국을 평정한 삼국지 후반기 최고의 명장에 등극하게 됩니다. 마막의 어처구니 없는 항복으로 주워먹은 행운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자기 힘으로 일궈낸 것이니까요. 더욱이 강유의 진공을 여러 차례 분쇄하며 공격과 방어 양쪽에서 모두 최고의 활약을 펼쳤으니 이보다 더 뛰어난 지휘관이 있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등에도 너무 큰 공을 세운 것인지 자아도취에 빠져 주변을 살펴보지 않다가 허망한 최후를 맞았으니 삼국지의 최대 이벤트를 장식한 주역치고는 너무 얼빠지게 퇴장했네요. 1위는 항우의 재림 손견입니다. 오합지졸 사병을 데리고 서량의 강병과 수도 중앙군을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렸으며 화웅을 죽이고 호진과 여포를 박살내고 동탁조차 공포에 질려 낙양을 버리고 튀게 만들었을 정도로 손견의 활약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가까웠습니다. 사병만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당대의 네로라 하는 군벌들을 압도하고 수도를 함락시켰다는 점에서 항우가 연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서영에게 당한 KO패입니다. 물론 손견이 삼천리나 행군하느라 사기가 바닥이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겠지만 두 건까지 벗고 튈 정도로 크게 패한 건 맞으니 오게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총사령관의 정점이 조조라면 일반 사령관의 정점은 손견으로 보입니다. 손견이 독자군벌화에 성공해서 총사령관의 위치에 다다를 수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았을지도 궁금해집니다.